접속사는 달랑 세 개가 있다.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만 있다.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그럼 종속 접속사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종속 접속사에서 사용되는 것은 의문사를 가진 종속 접속사, 관계사를 가진 종속 접속사,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의문사도 아니고 관계사도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그냥 접속사라고 부르는 접속사절이 있어서 의문사를 가진 접속사절은 명사절이 100% 명사절입니다. 그리고 관계사를 가진 접속사절은 100% 형용사절. 근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주로 99%는 부사절이라고 보면 되겠지만 그중에 형용사절도 있고 명사절도 있는데 형용사절은 사실 우스워요. 우습다는 건 뭐냐면 and 대신에 썼다고 볼 정도로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접속사의 그 의미도 없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접속사절로서 명사절에는 사실은 the fact라는 게 생략된 거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the fact that 이렇게 된 걸로 그렇다면 이제 그게 관계사절이거든요. the fact라는 선행사를 수식해준 관계사절인데 the fact가 사라졌으니까 그거 자체로 that 이하절리 어떤 사실이라는 의미로 또는 whether if를 쓰므로 해서 좀 불확실한 사실로 쓰는 그 두 경우만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거 그냥 정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복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는 명사절인 의문사절, 형용사절인 관계사절, 그 부사절인 접속사절이 있는데 형용사절로 접속사절도 잘 안 쓰지만 있긴 있다. 잘 안 쓰지만. 그리고 명사절로 접속사절도 두 경우가 있다. 대시나 whether if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접속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복을 하세요. 이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경우의 수는 이 문장에서 사용되는 그 빈도수는 무지 많은데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정리만 되면 좋은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서 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오늘은 한꺼번에 요걸 할 겁니다. 관계사절, 형용사절. 이때는 관계사절 앞에 선행 명사가 나오는 걸 우리는 관계사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행 명사란 말은 안 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선행 명사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선행사라고 불러요,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르는 그 선행 명사가 있을 때 그것을 관계사절로 접속해 주는 걸 관계사절이라고 하고 그 경우는 100%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행사를 활용하는 그 2번의 경우 이전에 그냥 접속만 달랑 해놓는 형태의 대시라는 접속사절이 있어요. 근데 그 대시라는 건 그냥 중문의 and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They are reasons라는 문장이 문장입니다. I teach for them이라는 일형식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거 중문으로 연결하라고 그러면 이거 중학생도 할 수 있죠. and를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They are reasons and I teach for them이라고 쓰면 이걸 중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하는데 and로 연결 안 하고 대시라고 접속사를 연결해서 저 and는 등위 접속사고 이 that은 종속 접속사예요. 뭐가 다르냐고 안 달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영어는 옛날 영어에 좀 있을 뿐이에요. 현대에는 잘 안 써요. 근데 옛날 영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뭐라 그럴까? 선행명사 대신에 쓴 것도 없고 뭐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and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that 접속사절로 형용사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형용사절이라고 말하기도 좀 뜨뜨미지근해요. 형용사절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글쎄요. 뭐 명사절이라고 해야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사전에 본 거야 형용사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중문일 때 이렇게 중문을 놓고 봤을 때 reasons라는 것이 여기 them이라는
지시대명사로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중복이라고. 중복이니까 them 대신에 위치를 쓰게 되면 for는 그대로 남았고 그때는 관계대명사라고 그러는 거고 그때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reasons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라고 그러는 거고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for them에서 them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for them을 전체로 받을 것이냐 그러면 for them은 이거 부사구였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그때는 관계부사라 그러고 관계부사 Y로 받는다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문장 저거나 이거나 왜 이렇게 됐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which I teach for라고 할 수도 있고 why I teach for까지 여기로 들어간 거죠. Y로 들어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이렇게 관계부사로 쓴 why라든지 how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관계부사는. 그래서 생략하고 they are reasons I teach라고 그렇게 문장을 간략화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It is one of the reasons why I teach라는 문장이 있을 때는 요 why가 요 reasons를 받는 게 아니라 요걸 받고 있어요. one을. one이라는 것을 선행사로 받으니까 이럴 때는 요걸 생략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요거 생략하면 요걸 수식하는 걸로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생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밀한 것이 조금 뭐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이 문장이라는 게 결국은 맨 처음에 단문이 두 개 있었다. and라는 중문을 쓸 수도 있다. that 접속사 and처럼 대접속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위치를 쓰면 대명사만 대치한 위치, 관계대명사 아니면 why라든지 how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하려면 부사구 전체를 관계부사로 받아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문장을 좀 더 간략화하면서 세련되게 쓰는 것으로서 관계사절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문장을 차례로 봅시다. I came from 제주. 나는 제주로부터 왔수다. 그리고 that he lived there. there가 거기 있는 걸로 봐선 저 that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접속사전이에요. and처럼 똑같아요. 그럼 이제 there를 받을 때 there가 부사잖아요. 그럼 관계부사로 받아야 되겠죠. 선행사 제주를 관계부사로 받아서 where라고 했을 때 제주는 선행명사인 거죠. 선행명사. 그래서 원래는 he came from 제주 that 해서 저게 수식해 주는 듯 하지만 사실 중문처럼 and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지 저런 구조니까 that he lived there로 이해하면 됐고 여기처럼 where라고 받게 되면 there가 where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위치 where인 셈이에요. 위치하고 where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위치하고 there 말이 되나? 하여튼간 부사의 기능이 통째로 들어가서 where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자, 이 형식 문장 하나 더 봅시다. They are regions that I teach for them 해서 접대 that은 의미 없는 접속사. 절에 and랑 똑같은 거죠. 그럼 지금 중복되는 게 뭐냐면 여기 regions가 있고 저기 them이 있어서 them만 regions를 선행사로 받아서 접속사로 바꾸려면 관계사를 쓰면 되는 거고 그때 위치를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for them 자체를 y라는 관계부사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가 있는데 이거는 다 셋 다 관계사예요. 접속사라고요. 형용사 아니고 부사 아니고 명사 아니고 관계사예요. 접속사, 관계사. 그래서 그런 경우는 why라고 이렇게 해서 reasons를 수식해 주는 거죠. reasons를 수식해 준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저게 선행사잖아. 명사잖아. 그럼 저걸 수식해 주는 절이니까 무슨 절? 형용사절. 형용사절로 이렇게 된 구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삼형식 문장도 하나 봅시다. I know the time that
he hasn't started by then. 여기 뭐 생략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that 접속사, 의미 없는 that 접속사절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by then이라는 부사구 자체를 관계 부사로 받는다 그러면 when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관계 부사 when으로 받을 수 있겠고 아니면 by를 남겨놓으면 뭘로 쓰면 된다고요? which. 그죠? then만 없애면 which로 받고 by then을 받으면 y로 받고 뭐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when이네. when으로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아는데 그때까지도 그가 출발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서 이 경우는 that 이하의 절이 타임을 그냥 건성 의미 없이 수식해주는 그런 것인데 이때는 관계부사로서 관계부사전 부사 아닙니다. 형용사절이에요. 전체가 형용사절로 타임을 수식해주는 그런 구조로 분석된다가 됐죠. 사형식 문장도 하나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네. 일형식 문장, 이형식 문장, 삼형식 문장, 사형식 문장 하나씩 보는 거네. 모형식 문장도 곧 나오겠네. 사형식 문장 봅니다. 명령법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you가 생략되어 있고 Tell me ways that you teach by them. 그러니까 여기도 생략된 게 없습니다. 선행사에 준하는 어떤 대명사를 생략했다거나 부사 역할을 하는 걸 생략했다거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생략했다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선행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접속사 that을 사용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선행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선행사 속에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생략한다면 저렇게 how처럼 by them을 몽땅 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위치를 써서 them만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by them을 몽땅 다 집어넣은 것으로서 how를 써서 그럼 how 이하가 무슨 절이라고요? 접속사절이면서 형용사절이에요. 그죠? 이해됐죠? 접속사절이라는 건 접속사절 속에서 관계사절. 예? 접속사절 세 개 종류 중에 관계사절이면서 형용사절인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that 이하의 형용사절은 그냥 ways를 수식해 주는데 의미가 별로 없는 and와 같은 그런 구조이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by them이라는 부사 대신에 how라는 관계사를 썼기 때문에 관계부사라고 부르지만 관계사절로서 ways라는 선행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형용사절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르쳐준 방법을 당신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나한테 말해주시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까지도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컴마를 찍어서 계속적 용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는 해석하는 겁니다. 이 계속적 용법에. 근데 계속적 용법은 부사의 종류가 4개 있었죠. 부사절의 경우부터 생각합시다. 부사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잖아요. 그때 언제 어디서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뭐뭐뭐뭐 하고 그때에 뭐뭐뭐뭐 하고 거기서 이렇게 되는데 why나 how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why나 how는 계속적 용법이 불가하지만 when과 where는 계속적 용법이 가능하다 해서 아마 1번, 2번이 그걸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I know the time when he starts 라는 문장이 있을 때 나는 그가 언제 떠났는지를 그 타임을 나는 그가 출발한 시간을 안다라는 문장인데 이때 이제 when이 관계사죠. 관계사로 관계부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관계사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단지 이제 관계부사라고 부름으로 해서 부사 대신에 썼다 그런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컴마를 찍어서도 우리는 계속적 용법으로 나는 그 시간을 안다. 그때에 그는 출발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계속적 용법이 있다. 두 번째 문장
He came from Jeju where he lived. 역시 관계사절인데 컴마를 찍어서 거기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는 제주에서부터 왔는데 그러니까 그는 제주 출신인데 거기서 그는 살았다라는 문장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문을 두 개를 더 이제 뽑아봤어요. She has three sons who has become teachers 할 때, 그럼 이런 얘기가 됐죠. 선생들이 된 세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 셋인데 셋 다 선생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는 계속용법이 아니죠. 컴마를 안 찍었으니까. 그때는 that으로 써도 된단 말이에요. that으로 써서. 그래서 she has three sons that has become teachers나 저 위의 문장이나 똑같은 의미로 쓰는데 그러니까 that은 어떤 면에서는 만능이에요. and 대신에 쓰기도 하고 who 대신에 쓰기도 하고 뭐 대신에 쓰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that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she has three sons who has become teachers. 이 경우는 계속적 용법이잖아요. 요 때는 that을 써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이거 뭐 웬만한 사람 모르죠. 사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용 용법일 때는 that을 쓰지 않는다. 그럼 이런 거 알아두면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우리 이제 자신 있게 풀 수가 있을 테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결국은 이제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이 뭘 뜻하냐 하면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문장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which라는 관계사를 쓰는 경우인데 오형식 문장입니다. He considers가 주동이고 me가 목적어고 a coward가 목적어 보어로서 coward는 이제 겁쟁이 그런 뜻이에요. 겁쟁이. 그는 나를 겁쟁이로 여긴다. 그리고 콤마가 찍어 있고 which bothers myself deeply라고 했을 때 which의 선행사가 뭘까요? coward일까요? 아니에요. 이때 콤마를 찍음으로 해서 이 which는 앞에 문장 전체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앞에 문장이 뭐예요? 문장 전체로 보면 저게 말하자면 명사절과 같은 거잖아요. 명사절을 위치로 받는다 이렇게 봐도 돼요. 문장 전체를 위치로 받는다. 그게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위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겁쟁이로 여기는 그 사실이 그런 뜻이에요. 그 사실이 나 자신을 아주 후벼팔 정도로 괴롭힌다. bothers deeply 이렇게 된 문장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she considers가 주동이고 미가 목적어이고 a coward가 목적어 보어이고 뭐뭇이라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이퀄 관계죠. 그런데 위치가 뭘 수식하느냐라고 했을 때 미를 수식하는 것도 아니고 coward 수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번에 처음 만들어 봤어요.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러면 부가적 의미니까 문장 전체를 수식해서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위치다 하는 거예요.